또 미성숙한 어른이가 한 명 있어요. 이분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최민희가 늙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추미애 지사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화가 나셨는데, 추미애가 오늘 정청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오늘 낮 방송 때 잠깐 언급을 하고 갔는데, 이건 한린이죠. 한린이라고 그래야지, 그지? 아까 어른이는 그래도 뭐 50대, 40대, 50대가 이제 어린이고 어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한린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60대, 70대는 한린이라고 해야 된다.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장이 안 되는 분. 응? 근데 추미애 지사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 선거판에 현직 지사가 관여를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고,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진짜 대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선 나오려는 이런 꿈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 추미애가 한 짓을, 예, 뉴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할 텐데, 연일 경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 뭔가 좀 개편해서 경기도에 돈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일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도 반도체 기업이 다 돈은 버는데, 경기도에 다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가져가고 국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에 불과하다,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을 올리고 있을까? 이 글을 올리게 되면 과연 정부에 이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올릴까? 자, 조금 전에 정청래 전 대표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세요. 헬프미! 라고 했더니 저 밑에 댓글을 추미애 지사가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이 어머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을 믿는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지하겠다. 지지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올렸던 이런 글들이 경기도가 돈이 없어? 제일 자릿도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김동연 지사가 잘못한 거야?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잘못된 거야?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밑바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였습니다. 예, 조연아님, 추미애도 종교 세력한테 뭘 많이 받아먹었나 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선감은 아니라는 걸 알 텐데요.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했지. 아니, 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를 반대를 했던 이유가,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에 어떤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경기도를 진짜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에 출마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연배로 봐도 이제 70대에 접어드셨는데 본인의 꿈이 원래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그죠? 그래서 국회의장 출마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배로 보나 선수로 보나 국회의장으로 가는 게 맞지. 물론 안 돼요. 예, 그걸 본인이 느꼈을 거야, 아마.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경선이 붙었을 때 안 됐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추미애를 밀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가. 그러더니 이제 뜬금없이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예, 아주 유례가 없는 이상한 짓을 했죠. 근데 법사위원장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후배들한테 당연히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그것도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정청래가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혀줬잖아.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시민하고 정청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세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흔들었는지를 다 아시는데 그때 길목을 막고 있었던 장판교의 장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예요. 실질적으로는 추미애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혜태님, 맨 땅에서도 해내는 게 실력이죠. 조건이 다 갖춰진 곳에서 멍멍이가 앉아도 다 굴러간다. 그때 법사위원장을 할 때부터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데, 그러니까 유시민, 제가 뭐 추조털레다, 뭐 고추털레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유시민, 추미애, 정청래는 원팀이라고 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거는 경기도지사를 나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 앉아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흔들고 본인이 마치 검찰개혁의 화신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그 털레반들의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라는 게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왜 하려고 하겠어요? 국회의장에 도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연배에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분이 대선에 출마를 했던 적도 있고, 대권 도전인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연배로 봐도 그렇고, 예, 대권 도전 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꿈을 못 버렸기 때문에 한준호에게 만약에 추미애가 진짜 민주당을 위한 그런 정치인이었다라면 저는 한준호에게 양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봐. 한준호를 키웠어야지. 50대 정치인들을 키워서 미래 민주당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할머니가 손자 할머니까지는 아니군요. 그죠? 한준호 의원이 원체 어리다 보이니까 할머니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 용돈 뺏어가지고 아들 밥그릇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식 재산을 어머니가 뺏은 거야, 이거는. 어머니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 밖의 일이죠. 그래서 뭐 김어준이 밀어주고 털레반들이 밀어줘서 경기도지사가 된 거잖아. 그 다음 뭐겠어요? 대권이지, 대권. 응?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아마도 추미애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불만이 생긴 거죠. 이재명이 나를 안 미는구나. 우원식을 밀었구나, 이재명이.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이재명이 한마디 해줬으면 내가 국회의장 될 텐데. 국회의장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예. 그때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다. 그게 이제 작년 6월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장 선거했던 게 작년 6월이니까 그 뒤에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가지고 이재명 정부 흔들어대고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되고 그게 대권 욕심이 아니고서야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모든 정치인이 그래. 정치인들이 뭐 자기들이 대단히 똑똑한 줄 아는데 속이 빤히 다 보입니다. 빤히 다 보이는 짓을 뻔뻔하게 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당원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미애를 경기도지사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 경기도 당원들이 한 거지. 참. 그러니까 맨날 후회를 하는 거야. 제가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예? 지난해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후회하고 이제 추미애를 경기도지사를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후회하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후회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너무 반복을 해. 우리 국민들이. 물론 뭐 우리 집단지성이 어느 시점엔가는 정답을 찾아가긴 하는데 참 그걸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게 아니 4명을 만들면 될 일을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몰빵 그러고 이제 3명 한번 되고 난 다음에 봐봐요. 어떻게 되나. 최민희랑 한민수랑 최고위원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때 와가지고 또 최평이 옳았다. 안 봐도 비디오야. 제가 이게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막 욕하고 싸우고 이래도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몇 달 지나면 또 다 돌아와. 왜? 내 말이 맞거든. 다 도망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뭐야. 지능이 낮을수록 빨리 도망가죠. 예.
다 이제 뭐 딴 이상한 채널 가갖고 저지능 유튜브 가가지고 또 막 채팅하면서 최한욱 욕하고 최한욱은 뭐 친청이다, 최한욱은 친문이다, 막 주접을 몇 달 떨다 와요. 예?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다시 돌아와. 또 다 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어. 저는 다 아는데. 저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우리 채팅창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채팅창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상한 놈 없나 잡히면 제가 아주 귀신같이 잡아내잖아. 제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 채팅창 와가지고 그 채팅을 여러 번 쓰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해요. 닉네임을. 그래서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저 욕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제가 다 알아. 근데 그냥 제가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근데 이제 보다 이건 좀 심하다 싶으면 좀 차단하고 그러는 거지. 니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나는. 근데 환장하는 거지. 근데 추미애도 지금 몇 달 걸렸어요. 예? 추미애가 참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데, 물론 뭐 우리 채널TV 시청자 여러분들이야 추미애 찍은 분들이 거의 없지. 여기는 여기는 대부분 한준호를 찍었지만은 지금 이제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사람들, 손가락이 또 그거 뭡니까, 둥둥 떠다니지. 한강에, 북한강에 이제 손가락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 북한강, 남한강, 경기도에 있는 여기 손가락 둥둥둥둥둥 또 떠다니는 거지.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정청래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추미애였다. 정청래가 보세요. 오늘 SNS에 오늘 연설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타났어 바로. 우디 앨런님, 당대표 선거는 이미 끝나고 최고위원의 관심이 추한 노망에 경기도민으로서 자괴감이 너무 창피하죠. 어머니를 찾았잖아, 그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된 거지. 정청래의 어머니는 누구였나? 추미애다. 아니,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추미애가 정청래 어머니인 거지. 청래 엄마 미애. 이게 임미애 후보랑 또 이름이 헷갈리네. 그래서 추미애는 정청래의 엄마였다라는 게 오늘 출생의 비밀이 대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알고 보니 추미애가 정청래의 엄마였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본인의 안위보다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힘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래잖아. 자식의 장래를, 이런 개자식,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가. 그러니까 추미애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정청래의 엄마는 추미애였다. 좋겠네, 엄마 찾아서.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추미애가 이제 저런 무리수, 두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가 약간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때 물론 가산점도 있었지만 어쨌건 뭐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 신천지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합수본에서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요, 합수본 수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뭐 고양시인가요? 거기에 그것도 이제 떨어진 후보가 신천지하고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리고 신천지가 그 본부가 가평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과천 이런데 신천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경기도가 하여튼 그 과거에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를 털어가지고 그때 막 들어갔잖아. 이거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응답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뭐 저기 약간 암호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머니 하면 이제 홀리 마더들이 여기저기서 F 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fuck, 홀리 머더,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어떤 그 신호인 것 같아. 자기들끼리 암호, 나와라, 얘들아, 어머니 하면 다 나오는 거야. 그 나왔잖아. 어머니를 부르니까 추미애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정무적으로 봐도 지금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인데, 어? 거기 여기다가 가지고 댓글을 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미애도 뭔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까지 뭐 드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추미애가 제가 볼 때는 저기다가 댓글을 남긴 이유는 이제 털레반은 내 거다. 난가병이 온 것 같아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대선에 좀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마도 난가병이 온 것 같다. 털레반에 지금 이제 수계가 없는 상태예요. 털레반의 수장이 사라지잖아. 뭐 김어준이 대선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국 갔죠.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조국 보냈어. 그냥 우리도 대단합니다. 그죠? 조국 보냈고 그 이번에 정청래 날라가고 그럼 이제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그리고 김경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김경수를 막 김민석이 막 포섭을 해. 예? 그 다음에 막 이광재까지 막 김민석이 막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김민석이 막 다 먹으려고 그래. 야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 털레반의 어머니는 나? 예? 털레반의 어머니는 난가? 난가병이 온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통 때는 화가 없다님 신천지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이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뭐냐고 재미나이한테 돌려봤는데 대의를 위해서는 거짓말 쌉 가능이라는 교리가 있대요. 심지어 모략 교리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좀 서름. 저는 저도 이제 약간 그런데 공감이 되긴 돼요. 이게 뭐 추측이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예. 그런 어떤 그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뻔뻔스럽게 정청래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정청래가 44%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뭐 끝날 때는 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한 40%는 나올 기세잖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러면은 털레반이 밀어주면 40%인 거예요. 응? 어느 대선 후보가 여러분 40%를 안고 싸운다. 이거는 대단히 유리한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건. 내가 확실한 표가 40%가 있어. 털레반이라는 확실한 표가 40%가 있어.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10%만 내가 더 끌고 오면 그죠? 40%의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10%만 끌고 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쉬운 싸움이 어딨어. 털레반이라는 조직만 내게 되면은 40%를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뭐 그게 대선이건 당권이건 간에.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 볼 때 야 이제 정청래도 나가리 됐고 조국도 이제 나가리 됐고 야 그럼 털레반이 밀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난가? 나를 밀어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어준이 밀 사람이 없으면 추미애가 경기도지사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가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뭐 인구도 가장 많고 경기도지사가 대단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밀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조국 정도의 뭐 본인이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없으면은 나중에 추미애 카드를 김어준이 선택을 할 수 있지. 그치? 조국하고 정청래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현직 경기도지사만큼 대선 때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누굽니까 전해철이 죽이려고 그 날뛰었던 이유가 경기지사가 되면은 대권으로 가는데 일단 뭐 8분 응선 정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김동연도 그래가지고 헛꿈 꾸다가 이제 망한 거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친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김민석은 안 밀 거 아니야. 응? 친문들이 김민석 밀겠어요? 혹은 송영길을 밀겠어? 대선 후보로?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제일 유력한 건 김민석이고 뭐 그 다음은 송영길이고 뭐 강훈식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친명그룹에 이제 대선 후보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어준이 이제 나는 알고 내가 속았습니다. 정청래한테. 김민석이 저렇게 훌륭한 정치인인지 몰랐습니다. 김민석이 저는 그동안 배신자인 줄 알고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을 지금부터 열심히 밀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야 송영길이 진짜 연설 잘한다, 멋있다, 시원하다, 인간 살수차, 송영길 파이팅. 그럼 송영길을 밀겠어요? 강훈식을 밀겠어? 뭐 한준호를 밀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 누구를 밀겠어? 안 밀어. 지금은 일단 뭐 김어준이 뭐 정청래를 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는데 김어준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봐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김어준은.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봅니다. 왜? 지금 들이받았다가는 지금 정청래 죽은 놈 살리겠다고 관뚜껑 열고 막 정청래 죽은 자식 막 불알만 주고 이러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후퇴한 거야. 그냥 고개 숙인 거예요. 근데 기회를 볼 거라는 거야. 그 기회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자 총선에서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이 패배를 하면은 김민석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고 김민석이 입지 좁아지고 다음 총선 때 저는 민주당 망하라고 구술할 거라고 봐요. 얘네들이 유시민하고 또 나 쌍포로 나와가지고 총선 망하라고. 그리고 유시민이 총선 망하게 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선거 때마다 선거 한두 달 앞두고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작살 내버리잖아. 그게 유시민 특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재명과 김민석이 데미지를 입으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추미애를 펌프질 할 수 있지. 김어준이. 지금은 뭐 고민이 많은 거겠죠. 추미애를 밀겠다 이건 아니라고 봐.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뭐 춘추 전국시대가 온 거예요. 친문들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예요. 문재인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야. 근데 지켜보다가 이거 추미애 괜찮은데? 그럼 추미애 밀겠죠. 지지율 나오는데? 그게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추미애는 뭐 하는 거냐? 눈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털레반들한테. 야 나 털레반이야. 나 털미애야. 이게 털미애 이제 간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도 털레반이다.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어차피 정청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미애가 정청래 손들어줘가지고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털레반을 먹겠다. 근데 털레반은 또 그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참 웃기는 거고. 자, 이 문제도 자 결국은 제가 이제 이거 경기도 재정 위험하다 뭐 맨날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까는 효과도 있지만은 대통령을 흔드는 효과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돈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잖아. 경기도가 부자냐? 도세입 한 푼 없는 반도체 특수가 부른 착시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왜 전임 도지사들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추미애가 경기도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그냥 도 세입이 하나도 없다.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간다. 아니 이런 만약에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으면 김동연은 왜 가만히 있었고 이재명은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경기도가 부자도가 아니고 반도체 이거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해도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거 없고 경기도 예산 별 볼 일 없다. 아니 그랬으면은 왜 김동연이나 왜 이재명은 가만히 있었냐고. 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경기도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규모가 경기도 세수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감당 못할 수준의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뭐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5조 정도 경기도에 부채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1년 세수가 16조, 15조, 16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왜 감액 추경을 해야 되냐면은 세수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16억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는 거야. 제가 보니까 한 1조 정도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1조가 적게 들어온다고 해도 15조야. 1년 예산이 15조인, 1년 수입이 15조인 지방자치단체가 5조 원의 빚이 있다고 해갖고 지방자치단체가 망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상식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채가 김동연 임기 동안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현재 부채 수준이 경기도가 진짜 파산을 하고 경기도가 휘청할 만큼 그런 지금 예산 부채 수준이냐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가장 세수가 많은 곳이 경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가 지금 망한다고 얘기하면 되냐고. 그럼 다른 데는? 자, 그럼 이게 목적이 뭐냐?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이거 돈 달라는 거야. 경기도에 세수 좀 늘려달라고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지금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협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기도에 세수를 늘려갖고 뭐 하려고 할까요? 자기 대선 출마에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자기도, 아니, 김동연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왜 김동연 임기 중에 경기도 부채가 늘어났을까요? 자, 김동연이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선심성 도정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야. 왜? 뭐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저것 막 퍼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야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때 그 뒤에 누가 할지는 생각도 안 한 거고, 자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5년 안에 내야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치적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5년 안에,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급함이 생기니까 막 부채 늘리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펑펑 쓴 거야. 그래갖고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들어오면은, 이거 너무 김동연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김동연이 대권 욕심 때문에 대선 출마하려고, 너무 이게 방만하게 재정 운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가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본인도, 자, 대선에 지금 생각이 있잖아. 대선에 출마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추미애 본인도. 그러니까, 아니, 막상 와서 보니까 쓸 돈이 없어. 야, 이거 경기도가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거 빚만 있네? 내가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추미애가 돈을 막 쓰고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복지 저 복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막 풀려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빚이 더 많아? 빚이 많아? 내가 쓸 돈이 없네? 그럼 쓸 돈이 없으면 성과를 못 내잖아. 그럼 대권에 어떻게 도전하냐고. 경기도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려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부채만 있고 돈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이걸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한테 선거 자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본인 대권으로 가는 선거 자금 내놔라. 경기도에 수입 좀 늘려줘라. 아니,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을 하자는 마당에 호남에 반도체 단지를 짓고, 충청도 영남으로 AI 단지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아니, 제일 돈이 많은 경기도에 세수를 늘려달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떡하냐고, 여러분. 정부에서 그냥 막 돈 찍어가지고 막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 그런데 이걸 경기도를 늘려달래. 그럼 정부 예산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경기도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경기도의 세수를 늘려주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될 파이가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 호남, 충청, 대경, 강원 이런 데서 받아야 될 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야.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경기도는 재정 형편이 좋은 지역인데 어려운 지역에 더 도와줘야지. 경기도한테 더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추미애가 뭐라고 나오느냐. 경기도 도민들을 가지고 이제 경기도 도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돈을 안 줘가지고 경기도가 망하게 생겼다.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 단계는.
이것들이 이제 검찰개혁 마무리가 되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 끌어내는 거야.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아이템을 끌어낸 거다, 이거는. 대통령님 입장에서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지들이 재정 운영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을, 그걸 왜 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걸 해주겠냐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걸 해주면은 국토 균형 발전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분명히 대통령께서 이건 안 된다. 경기도 재정 운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경기도가 망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이 우리 경기도를 버리고 호남만 생각한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추미애 문제는 원래는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팔 겁니다. 예, 제가 경기도 도의회는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 도의회는. 예, 의회 쪽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자료 확보를 해서 추미애 주장이 사실인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떤지 제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좀 빠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맛조개도 아니고 뭐 하나 잡으면 뭐 옆에서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당대표 선거 끝나면 저도 뭐 경기도 도민이고 하니까 진짜 경기도에 문제가 많은 건지, 아니면 추미애가 무능력한 건지, 추미애가 대권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니 뭐 예결산이야 뭐 다 공개되는 건데 그거 뭐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자, 12시 15분이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정청래의 새 여자,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썸네일 제목을 보고, 정청래의 새 여자, 요걸 하는데, 요거를 하면은 이게 한 30분을 지금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요거 참 재밌는데, 요거는 좀 내일 할게요. 그죠? 내일. 뭐 오늘 이제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내일 뭐 뉴스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투표가 끝난 건 아니죠. 하여튼 뭐 2차까지 끝났으니까 요거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 잠 못 자는데 요 얘기하면. 근데 내일 하죠. 그죠? 그 뭐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 여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또 뭐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인데, 그런 거 아니고, 정청래 곁에 있는 3명의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셋 다 제가 볼 때 이상해요. 느낌이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요거는 내일 좀 시간을 가지고 뭐 1시간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은 이걸 뭘 밤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잠 못 주무시게 요 정도 예고만 해드리고, 이 얘기는 내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시간이 늦으니까 또 많이 빠져나가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꼭 와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거의 7시간 가까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혜태님,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발로 뛰고 무릎으로 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 봐야 어떻게 할지 일이 보일 텐데, 자리에 앉아서 이잼 정부만 까노.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렸잖아. 당대표 그 경선 때 그 어머님을 모실 필요가 있느냐, 우리 경기도민들이. 응? 머슴을 부려야지. 어머님을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한준호를 뽑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어머님을 뽑았잖아요. 홀리 마더를 뽑았잖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그럼 본인들의 선택이야. 그럼 본인들이 잘 모셔야죠. 뭘 안 뛴다고, 왜 발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정을 하느냐, 행정을 하느냐, 이러고 지금 비난을 하시는데, 아니, 어머님이잖아. 지금 이제 70이 되셨는데, 이 더운 날, 지금 어디 나가가지고 괜히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가신다고 그래도 말려야지, 우리가.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 쐬시면서, 도지사 직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것도 힘드신 나이에요, 여러분. 출근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힘드신 나이야. 근데 이 지금 뭐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섭씨 지금 40도를 넘는 이런 기록적인 폭염인데, 아니 70 어머니를, 홀리 어머니를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라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응? 그 어머님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셔야 돼.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어머님을 굳이 모시겠다고 했잖아. 일 잘하는 한준호 머슴을 안 뽑고 굳이 나는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다. 예, 우리 경기도민들이 효자들입니다. 예? 효자들이에요, 효자들. 그래서 4년 동안 진짜 효자가 되도록 많이 애를 써주세요.